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후공정 과정 중 본딩 와이어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본딩 와이어란 자네 본딩 와이어가 뭔지 아나? 본딩 와이어요? 접합할 때 쓰이는 전선 아닌가요? 설마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 글쎄요. 반도체 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본딩 와이어 공정은 반도체 칩과 외부 단자를 연결시키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이지. 그럼 본딩 와이어에 대해 학습할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할까요? 본딩 와이어의 개념, 공정, 종류, 기술 동향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본딩 와이어라. 다음번에는 좀 더 길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라고. 파이팅!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이에 따른 학습 목표입니다. 먼저 본딩 와이어의 접합 형태와 접합 공정을 학습합니다. 또한 그 종류와 제조 공정, 분류법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본딩 와이어의 접합 신뢰성과 기술 동향까지 학습합니다.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본딩 와이어의 제조 기술을 설명할 수 있고 최근 기술 동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의 접합에 대해 학습하기 전에 본딩 와이어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본딩 와이어는 반도체 칩과 외부 단자를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트랜지스터, IC, LSI 등의 반도체 디바이스의 전극부와 외부 인출된 리드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딩 와이어 공정은 IC 칩과의 연결을 위해 와이어를 가늘게 가공하여야 함과 동시에 전기적 신호를 완벽히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본딩 와이어의 접합 방법을 알아봅시다. 본딩 와이어 접합 방법에는 열 압착 방법, 초음파 방법과 열 초음파 방법이 있습니다. 열 압착 방법은 칩의 표면을 예열시킨 후 압력을 가하여 와이어를 볼 형태로 만들어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초음파 방법은 칩에 와이어를 찍은 후 상온에서 초음파를 가하여 접합시키는 방법입니다. 상대적으로 열 압착 방법에 비해 접합 강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 초음파 방법은 패드 접촉면에 압력을 가하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열 압착 방식과 초음파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알루미늄 접합에는 초음파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금은 열 초음파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접합 형태에 대해 살펴봅시다. 본딩 와이어 접합에는 볼 본딩과 웨지 본딩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볼 본딩 접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방향 본딩이 가능하며 기본 툴로 큰 높이 차이의 본딩 작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속도가 빠르며 주로 골드 와이어가 사용됩니다. 한편 본딩 와이어 접합의 다른 형태로 웨지 본딩 접합이 있습니다. 웨지 본딩 접합은 단일 방향의 본딩에 사용되며 본딩 크기가 작고 가열 없이 본딩이 가능합니다. 이 접합 형태는 주로 알루미늄 와이어에 사용됩니다. 또한 본딩 와이어는 본딩 패드에 접합되는 볼 본딩 형태와 리드 핑거에 접합하는 스티치 본딩의 형태가 있습니다. 볼 접합 공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이어 본딩을 준비하고 패드에 볼을 본딩합니다. 그 후 와이어 루핑 작업을 하고 리드 핑거에 본딩하고 와이어 끝을 처리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와이어 본딩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와이어 접합 공정은 최초에 대기하고 있던 금선이 패드 위에 적절한 하중을 가지고 접촉합니다. FAB가 접촉한 후에 캐필러리가 초음파 진동하여 FAB와 패드를 접합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볼 접합의 세부 공정을 보여줍니다.
와이어 클램프가 열리고 캐필러리가 본딩 패드 쪽으로 이동합니다. 와이어는 위쪽으로 팽팽하게 당겨지게 됩니다. 그 후 본딩 압력과 초음파 에너지를 가하면서 볼 본딩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볼 본딩 후 와이어는 본딩 패드에 접합하게 됩니다. 캐필러리는 스티치 본딩 쪽으로 루프를 형성하며 이동하고 이때 와이어는 캐필러리 안에서 미끄러지며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 캐필러리는 스티치 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며 본딩 압력과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스티치 본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치 본딩 후 와이어 클램프가 열린 상태에서 캐필러리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정 길이의 와이어가 캐필러리 밖으로 나오면서 와이어 클램프는 닫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티치 본딩 후 와이어 클램프가 열린 상태에서 캐필러리가 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일정 길이의 와이어가 캐필러리 밖으로 나오면서 와이어 클램프는 닫히게 됩니다. 먼저 골드 본딩 와이어는 전체 와이어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원재료가 고가인 단점이 있습니다. 열 경화성 수지로 밀봉된 플라스틱 패키지에 볼 본딩 와이어가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부식되지 않고 대기 중에서도 볼을 쉽게 형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의 경도가 적절하여 본딩 패드의 손상이 적고 금과 알루미늄의 상호 확산 속도가 빨라 열 압착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 본딩 와이어는 굵은 크기의 웨지 본딩용 와이어로 주로 알루미늄 실리콘, 알루미늄 실리콘 마그네슘 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와이어는 금과 와이어의 금속 간 화합물 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와이어로 알루미늄에 1% 실리콘을 첨가하여 강도를 증가시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마그네슘 와이어는 알루미늄 실리콘 와이어에 비해 고온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피로 저항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 본딩 와이어는 금 대체용으로 현재 활발히 연구 진행 중입니다. 구리는 낮은 재료 비용으로 원가 절감이 가능하나 높은 경도 및 본딩 중 산화 발생이 기술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리는 금에 비해 높은 전기 전도도 및 패드와 와이어 간의 열정 열화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경도가 높아 칩 균열의 위험과 루프 형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 칩의 금속 배선이 알루미늄에서 구리로 바뀌고 있어 관심과 연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접합 와이어용 고순도 구리와 미량의 불순물을 첨가하여 루프 형상의 안정성을 높이고 칩 균열 및 와이어 산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점차 수요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본딩 와이어의 제조 공정의 계략도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금을 정제시킨 후 주조를 하고 신선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후 열처리 작업과 권선 작업을 거친 후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딩 와이어 제조 공정 중 정제 공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제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99.99% 순도를 99.999%의 순도로 높여주는 공정입니다. 99.999% 순도를 얻기 위해서 두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기화학적인 방법으로 전액 속에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그 후 용융 상태의 금속이 응고할 때 불순물을 배출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한 단계 높은 고순도 금을 얻게 됩니다. 용해 주조 과정은 전에 정제된 고순도 전해금을 용해 후 와이어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미량 합금 원소를 첨가하고 몰드 주조 또는 연속 주조 방식을 사용하는 공정입니다. 신선 과정은 주조로 얻어진 합금 주계를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갖는 다이를 통과시켜
계속적으로 가늘게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극세선으로 가공됨에 따라 약간의 이물질 또는 미세한 충격에 의해서도 쉽게 단선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비철 재료의 신선보다 난이도가 높은 공정입니다. 신선 공정에 의해 와이어는 많은 내부 응력을 받아 직진성을 갖지 못하고 단단한 상태가 되어 본디 와이어로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고온에서 내부 응력을 제거해 주는데 이를 열처리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공정에서는 인장 강도와 연신율을 조절하고 본딩 와이어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골드 본딩 와이어는 파단 연신율이 4에서 7%로 조절이 되고 구리 와이어의 경우 10에서 15%로 조절됩니다. 열처리 공정 후 와이어는 권선 공정에서 와이어 길이, 스풀 크기 및 색깔 등을 포함한 고객의 스펙에 맞춰 감겨지게 됩니다. 와이어 본더의 성능 향상으로 스풀 교체 주기가 짧아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풀에 감기는 와이어 길이가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권선 후 제조된 와이어는 표면 상태, 와이어 플림 등의 시험을 통해 이정 품질을 갖는 와이어만을 제품으로 출고하게 됩니다. 반도체가 점점 미세화되면서 본딩 시 와이어와 와이어 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이에 따라 와이어 컬 상태에 대한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딩 와이어는 열 영향부 길이와 재료의 순도에 의해 분리됩니다. 긴 열 영향부 길이를 갖는 본딩 와이어는 순도가 높고 높은 루프를 형성하여 두꺼운 패키지에 사용됩니다. 짧은 열 영향부 길이를 갖는 본딩 와이어는 첨가 원소의 양이 많아 순도가 낮아 얇은 두께 또는 다핀의 패키지에 적합합니다. 순도에 의한 본딩 와이어 분류로 99%, 99.9%, 99.99%로 구분되며 고신뢰성을 요구하는 부품에서는 99% 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표는 첨가 원소에 따른 금의 순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본딩 와이어의 기계적 특성은 인장 강도와 연신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인장 강도는 와이어를 잡아당겼을 때 견딜 수 있는 최대 응력을 나타냅니다. 연신율은 와이어를 당겼을 때 최대 늘어난 길이의 백분율을 나타냅니다. 본딩 와이어의 조직은 가공 중 발생한 불균일 응력을 제거해주는 회복과 재결정 사이의 단계로 제어됩니다. 열 처리량이 적을 경우는 와이어가 너무 단단하여 본딩 중 루프 형성이 어려우며 열 처리량이 너무 많을 경우는 와이어가 부드러워 몰딩 과정 중 인접한 와이어와 전기적으로 단락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류의 전달 정도를 나타내는 전기 전도도는 일반적으로 동일 크기에서 순도가 높을수록 우수하고 용해 전류 또한 높게 됩니다. 화면의 위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는 알타입과 4N의 전기 저항과 퓨징 커런트를 사이즈별로 측정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순도에 따른 와이어 지름과 저항 또는 와이어 지름과 전류와의 관계를 나타낸 결과입니다. 반도체 디바이스에 인가되는 전류보다 낮은 용해 전류를 갖는 와이어 크기로 본딩될 경우 높은 전류에 의해 와이어가 녹을 우려가 있습니다. 경도는 일정한 하중으로 재료의 표면을 압입할 때 나타나는 국부적인 저항으로 그 재료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경도를 조절하는 인자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와 그 재료의 순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그 밖에 첨가되는 첨가 성분과 양, 그리고 와이어 가공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높은 경도는 반도체 칩의 본딩 패드가 취약한 경우 와이어 본딩 과정에서 패드가 벗겨져 나가는 필링 현상과 패드가 깨져버리는 크리에이터링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볼이 형성될 때 와이어 끝단은 용융된 후 응고되며
이때 열이 와이어를 따라 전달되게 됩니다. 이 전달된 열은 와이어의 결정립에 영향을 미쳐 재결정 및 결정립 성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열에 의해 조직의 변화가 일어난 부분을 열 영향부라고 합니다. 열 영향부는 와이어 본딩 시 루프의 높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접합 강도는 반도체 칩의 알루미늄 패드와 골드 와이어 사이의 초기 접합 강도 및 고온에서 장시간 유지할 경우 반도체 신뢰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고온에 방치될 경우 알루미늄 패드와 골드 와이어 간의 상호 확산에 의해 금속 간 화합물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계면에서 금 원자의 확산 속도가 알루미늄 확산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이 원자 간의 확산 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커켄탈 보이드는 와이어와 패드 간의 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장벽 역할을 하고 계면으로 전파되게 됩니다. 초기 금속 간 화합물 커버리지 측정은 패드와 와이어 간의 접합 정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접합 조건에 따라 금속 간 화합물 성장의 균일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불균일한 금속 간 화합물의 커버리지는 기공을 발생시켜 본딩 와이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패키지 크기의 감소에 따라 본딩 와이어의 미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경박 단소화되면서 실리콘 칩은 작아지고 칩 위에 많은 입출력 단자를 집적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와이어를 본딩하는 간격과 면적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셈블리 공정에서는 0.8mm 와이어를 이용하여 50마이크로 본딩 피치의 제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가는 크기의 와이어 사용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소형화에 따른 본딩 와이어의 요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인장 강도의 특성을 가져야 하며 루프 높이를 최고화하기 위해 짧은 열 영향부를 가져야 합니다. 루프에서 볼 렉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볼 렉 결정립의 미세화가 요구되며 열적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고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재결정 온도가 요구됩니다. 또한 높은 전기 전도도의 특성이 요구되기에 와이어 제조사는 고강동 와이어의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그림은 와이어 크기의 미세화에 요구되는 특성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볼렉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열 영향부와 미세 결정립, 그리고 높은 재결정 온도가 요구됩니다. 루프 길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와이어 특성이 요구되며 오염이 없는 매끄러운 표면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본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균일한 볼 형상과 낮은 볼 경도의 특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넓은 초기 접합 면적과 금속 간 화합물의 성장을 늦출 수 있는 첨가 성분 구리 와이어는 개발 초기에는 와이어의 낮은 순도로 인해 루프의 불안정, 와이어의 단단한 특성으로 칩 균열 등의 문제의 발생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1980년 후반 구리 원재료의 순도를 99.9999%까지 높여 와이어의 경도를 낮추어 균일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와이어 본더 개조를 통한 비산화성 분위기에서 완전한 구형의 볼 형성이 가능하여 구리 본딩의 기초 기술이 확립되었습니다. 구리 와이어는 골드 와이어에 비해 높은 인장 강도, 넓은 파단 신율, 높은 볼렉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루프 균일성 면에서 금에 비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반도체 패키지의 소형화로 인해 발생되는 현상 중 다층 쌓기, 많은 입출력 신호와 전기적 단락 현상으로 인해 기술 적용에 있어서의 설계에 대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와이어끼리 닿아도 전기적으로 단락이 발생하지 않는 절연 와이어의 개발로 극복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으로 원가 절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부가적 본딩 장치 및 파라미터 변경 없이 본딩이 가능한 저가형 와이어로 골드 실버 합금의 와이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딩 와이어는 본딩 패드에 접합되는 볼 본딩 형태와 리드 핑거에 접합하는 스티치 본딩의 형태가 있습니다. 본딩 와이어에 대한 학습 성취도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내용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딩 와이어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